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자, 오늘 사연은 상계주공 재건축 그리고 분당 재건축을 고민하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돌진한 아기와 30대 후반의 전업주부 그리고 40대 중반 외벌이 남편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3단지 24평에 거주하고 있고 주담대 2.58%,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해자 이자입니다. 고정금리예요. 월 100은 원금 상환하고 30만 원 좀 안 되는 이자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IT 프리랜서로 실수령 1000만 원이면서 월 600 정도 모으고 있어요. 이 자금을 저금하는 건 아니고 미국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현금은 비상금 개념으로 10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금 빼고 나머지는 다 미국 주식 몰빵하는 그런 가족이에요. 다행히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수익을 조금 보고 있고요. 수익까지 합하면 총 2억 6,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한 2억 2, 3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갈아타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몸테크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살면서 주거의 눈높이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주거의 눈높이를 높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저도 이사를 이제 많이 다녔지만 점점 집이 좋아졌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집이 다행히 좋아졌습니다. 집이 좋아지면 집이 나쁜 데로 못 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았다는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몸테크할 곳을 찾고 있던 중 분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당의 현재 미래 가치가 좋아 보여서요. 주로 보고 있는 단지는 분당의 서현순회 임해 근처에 20, 30평대 10억, 12억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거의 영끌이죠. 집과 주식을 처분하면 8억 4천 정도 됩니다. 2, 3억 대출 일으키면 원금 상환을 하면 거의 200, 300을 주거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안정적인 삶도 나쁘진 않습니다. 부인남님이 연봉의 5배가 적정한 주택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곳이 저희에게 맞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당이 욕심이 나네요. 저도 아기가 좀 더 크면 월 100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되니까요.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요? 자,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압도적으로 분당 재건축 가라.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는데 댓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봤는데 뭐 왜 분당을 선택하라는 게 이분들의 그 사연에 관련해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를 찍었더라고. 보니까 분당 선택한 분들이 많긴 많은데 그냥 본인이 가고 싶다. 분당이 더 좋은 데니까 이렇게 찍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 분당이 살기 더 좋은 동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대가 분당이 조금 더 높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더 적합한 동네이냐? 이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선은 좀 상계 주공에서 더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이제 돌진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학군지로 가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아이가 학군지가 필요한 거는 2살이 아닙니다. 빨라도 한 5살 그리고 천천히 가도 한 7, 8살에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학군지라는 게 말 그대로 이 학교가 아니고 학원가거든요. 학원가. 학원가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학원가를 가려면 나이가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됩니다. 이제 걷는 애를 뭐 학원 보낼 일은 없잖아요. 어린이집 정도니까 지금 당장 아이 때문에 뭔가 학군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씩 제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상계동에 사시는데 학군지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또 중계동이 있어요. 이 중계동도 학군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분당 쪽이 더 잘 돼 있다고 말하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중계동도 만만치 않게 학원이 잘 돼 있는 곳이고 중계동도 학교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분들이 굳이 상계동과 분당을 고민하고 있을 때 분당으로 가야 될 요인이 당장 엄청나게 크냐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게 있어요. 뭐냐,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실수령을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 그중에 한 600 정도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뭐 외벌이로 혼자서 이 정도 버시면은 맞벌이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잘 벌고 계신 건 맞는데 뭐 제가 이쪽에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여러 명한테 좀 들은 바로는 IT 관련된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과거 대비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액 연봉을 당연히 받는 거고 뭐 이직도 되게 잘 되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좀 빠졌다.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비전문 분야지만 요 연봉 요게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이게 사실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소득이 줄어들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소득이 안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한다 그러면 집을 내가 옮겨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집을 옮겼어요. 근데 집이라는 건 보통 지금 사는 집보다는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좋은 동네를 가가지고 살짝 무리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무리하면서 가면서 소득이 줄어들면은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IT 프리랜서라는 소득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뭐 이분이 정규직이고 연봉제여가지고 이제 연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뭐 이러면은 제가 뭐 상관이 없는데 요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게 집은 자동차랑 같아가지고 한번 키우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데 이게 집의 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지역, 특히 이제 살기 좋다, 상급지로 가버리면 다시 내려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랜저로 한번 갔다가 다시 아반떼로 내려오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동네가 한번 좋은 동네로 가면 다시 이게 못 가요.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굳이 당장 옮겨야 되나? 라는 거는 좀 의문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투자 목적이라면은 자산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실거주는 소득이 중요한데 실거주 목적으로 분당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분당도 이 실거주하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억에 살지만 그 동네가 12억이 제일 비싼 집이 아니거든요. 더 비싼 집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좀 평균 정도 맞추고 살려면은 꽤나 그 소득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요 소득이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섣불리 가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다. 우리 남편이 엄청난 능력자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지금은 1,000만 원인데 그 사이 더 올랐을 수도 있죠. 프리랜서니까 뭐 1,200, 뭐 1,400, 뭐 연봉이 막 계속 올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꾸준히 나오는 거를 떠나서 오히려 더 늘어나는 사람일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뭐 당연히 이사 가도 되겠죠. 월 이자를 한 30만 원 정도 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출을 거의 안 받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출 여력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늘어나는 수준의 그런 남편이시라면은 가는 거를 떠나서 한 30평대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평형대로 조금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키우는 거를 오히려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 지금 10억에서 12억대들 아파트를 간다라고 하면서 물론 거의 영끌입니다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이건 영끌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 집과 주식을 처분하면은 8억 4천 정도의 현금이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주식으로 한 2억 6천 정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집을 팔았을 때 한 6억 정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6억, 주식에서 2억 4천. 거기다 대출 한 2억 정도 받는 게 어떻게 영끌이냐 이거죠. 이건 전혀 영끌도 아니고 너무 쉬운 그냥 집 사는 정도인 거죠. 집을 살 때 대출을 한 20% 정도 받는다? 이런 거는 아무도 영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투자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영끌이라는 것도 본인이 그냥 대출을 2억이나 받아? 뭐 3억이나 받아? 뭐 4억이나 받아? 나는 좀 너무 심한데? 심적으로 영끌인데? 심리적 영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부라든지 어떤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보면, 고려를 해보면 지금 옮기는 게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2월 달에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소위 말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있죠. 이게 상계동과 분당이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계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파트, 노후 계획 도시들은 다 특별법 대상이고 상계동도 그거에 해당이 돼가지고 분당이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 된다? 그럼 상계동도 재건축이 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분당이 안 되는데 상계동만 된다? 이러긴 또 쉽지 않겠죠. 다 같이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고민 지역 2개를 가지고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같은 호재로 움직이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동하는 게 크게 뭐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사는 지역을 좀 저평가하는 게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되게 고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심리인데 이 상계주공도 좋은 데입니다.
여기도 절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투자 가치로만 봤을 때 아주 나쁘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주변에도 호재가 좀 많고 여기도 뭐 교통 호재들도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낡은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도 다 지금 재건축하게 되면 입지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서울시에서도 되게 그 밀어주려고 하는 지역이니까 뭐 GTX도 있고 해서 나쁠 곳이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해보고 싶네요. 거기다가 지금 대출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좋은 선택은 뭐냐?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좀 전체적으로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채 보유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두 채가 뭐 일시적 2주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두 채를 계속 보유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 무조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지금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줄 거고 앞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한 채에다가 올인 이렇게 하는 게 마냥 좋지는 않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한 채로 다 몰아가지고 지금 통합 재건축 이쪽에다가 지금 넣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상계주공도 그렇고 지금 분당도 그렇고 노후 아파트들 지금 특별법에 다 걸리는 곳이어서 재건축도 혼자 못하고 옆 단지들하고 다 같이 막 할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크도 상당히 좀 많고 그 사이에 뭐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실제 재건축까지 되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몸테크를 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우리 애를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다까지 가는 거라면 요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다가 아직 아이도 되게 어리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소위 말하는 메뚜기 뛰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뭐 자산을 좀 불린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로 합쳐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직 애가 2살이면 한 6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애가 이제 막 2살이고 또 전업주부고 하면은 정신 없단 말이죠. 뭐 공부하기도 또 힘들 수도 있고 뭐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모두가 공부를 해가지고 막 2채도 사고 막 3채도 사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면 저라면 이 둘 중에 하나에 그냥 올인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신축급으로 하나 결정을 하시거나 완전히 재건축을 하나 결정하시거나 하나에 올인하는 거는 괜찮다. 이 소득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12억 정도 사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이분들의 지금 상황과 경제력을 봤을 때는 뭐 조금 무리하면 뭐 14억도 사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니까 12억 정도를 맥시멈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소득 유지가 된다면 말이죠. 소득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10억, 뭐 9억으로 낮춰야 됩니다. 소득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10에서 12억 정도 사이에서 두 가지 버전인데 아예 신축급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거 지금 몸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정도의 단순한 생각일 수가 있는데 이 몸테크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막 한 4, 5년 안에 되고 막 이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막 10년. 15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안쪽에 있는 신축급 12억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뭐 분양권을 한번 매수하는 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재건축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 안에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우리 애 2살짜리 애 학군 때문에 분당을 보셨던 것 같은데 분당 말고도 12억짜리면 서울 안에 갈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개발도 있으니까 공부하실 게 많아요. 그리고 상계동도 괜찮은 동네 중에 하나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같아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괜찮다. 남편 직장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 직장이 어찌 보면은 우리 수입의 전부기 때문에 남편을 최우선으로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고 뭐 프리랜서니까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돈을 버는데 좋은 입지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12억 이내에서 아예 신축으로 가거나 완전히 몸테크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뭐 머리가 복잡하시고 공부하기 싫다. 할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미 한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급하게 팔아가지고 뭐 옮겨야지 막 지금 당장 뭐 지금이 적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상황은 전혀 아니다. 팔리면 좋고 아니면 그냥 살지 뭐 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지금 뭐 무조건 팔아야 돼. 무조건 팔고 뭐 무조건 옮겨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냥 지금은 느긋하게 마음 먹고 천천히 이동하셔도 된다.
뭐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그냥 올인하겠습니다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좀 공부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일시적 2주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실거주 하시는 집이 뭐 아주 비싼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 채를 뭐 더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두 채가 되면 한 채는 뭐 팔면서 한 채는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실거주를 흔들지 않으면서 뭐 투자도 할 수 있어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뭐 느긋하게 마음 먹고 공부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